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네, 지난 주말 우리 시장이 끝나는 동시에 나왔던 거가 이제 면세점이 드디어 나왔죠. 그런 거 하나 있었고요. 아, 나온다 하다가 서울 중심부터 나온다 결국 이제 결국 마지막 날 부분 나왔어요. 환율 이제 조작국은 아니고요. 환율 모니터링 리스트, 환율 감시 대상국이 됐습니다. 관심이 됐건 관찰이 됐건 어찌 됐건 하는데요. 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하나도 없었죠. 아, 그러니까. 예, 조작국으로 지정됐으면은 진짜 뭐 독보적인. 근데 보면 이제, 들어보면 이제 우리나라 부총리까지 나서 열심히 했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냉장히 자기네 나름대로 순서를 갖다 놨겠죠. 레벨을 놨는데. 하여튼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오늘 이제 쭉 놀다가 일본 시장 열리면서 안에 폭락 출발하고 있잖아요. 코를 긁고 있는데 계속 카메라를 잡고 있어. 안 잡고 있는 줄 알고. 자기 코에 피부가 또 좋아졌나? 보는 거지. 네. 그래서 무슨 얘기다 그랬죠? 환율 조작국. 그래갖고 하여튼 일본 오늘 폭락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오고 있는데 뭐 잠시 후에 또 좀 봐야 되겠지만은요. 여튼 그런 것들의 영향이 외국인의 오늘 방향성을 또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면은 환율 감시 대상국에서 우리는 뭐 큰 상관없다고 또 얘기하는데 악재가 별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말들은요. 어찌되었건 간에 뭐 각각 주장했을 뿐인데요. 하여튼 그런 얘기 좀 뭐 하면서 잠시 후에 주로 다루겠고요. 일단은 120분간의 시장 상황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일단 뭐 해외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쪽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금요일 날 일단 휴장을 했었죠. 네. 오늘 또 추가적으로 3.54%, 55% 지금 현재 추가 하락에 대한 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에 대한 조정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그 갭으로 또 출발을 해갖고 갭으로 또 빼는 3.5%를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약보와 강보합을 넘나드는 끝에 현재 시간대 지금 마이너스 0.25%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시장 전반적인 조정에 대한 이유는 지금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에 대한 매도에 대한 쪽이 강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약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또 장 초반에 이어서 이렇게 매도가 진행된다라는 점, 이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지금 보면은 또 환율에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지금 환율 시장에 대한 쪽에서 원화에 대한 쪽 그렇게 큰 반응에 대한 쪽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엔화 같은 경우가 또 역시 추가적인 그 변동성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금 가격이 또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거 봐서는 시장에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에 대한 쪽이 좀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5월 시작하면서도 겹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그 환율 조작국 문제, 그리고 또 지금 MSCI 그 편입 문제,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브렉시트에 대한 이슈. 그 지금 독일이 유럽 시장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금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브렉시트 이슈가 일단 5월 초반에는 좀 시장에 대한 쪽으로 흔들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외국인들 500억 정도, 540억 지금 그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300억 가까이 매도에 대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크게 뭐라 하죠? 외국에서부터 미국과 일본에서부터 크게 뭔가 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뭐라 하죠? 많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일단 시장에서 하나의 큰 이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요. 일단 달러가 좀 상당히 좀 약해졌죠. 그리고 일본 엔화는 106엔대까지 막 들어갔잖아요. 오늘 좀 리얼타임 한번 수치 좀 봤어요. 106.4엔까지 막 갔었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이요. 그만큼 일본에 대한 경고 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정말 그렇게 둘이 친한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오바마랑 아베는 밀월 관계였잖아요. 서로 이제 뭐 군사적으로나 뭐나 많이 밀어주고 그게 이제 나왔던 것이 TPP라는 것은 일단 딱 나왔단 말이죠.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어찌됐건 이제 오바마는 끝나는 거고요. 이제 저쪽에서는 힐러리가 거의 확정적이고요. 이쪽은 또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트럼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 트럼프가 크루즈보다 상당히 많이 앞서 있다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아직 과반수가 안 되면 또 뭐 어떻게 보면 규정이 있다는데 그건 잘 모르는 얘기고 어찌됐건 크루즈는 일본은 완전히 덤탱이 쓰는 나라, 아주 나쁜 나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본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일본의 엔화 약세 더 이상 용납 안 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일본이 이번에 감시 대상국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엔화는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6엔까지 지금 리얼타임 나왔어요? 네네, 리얼타임으로 한번 잠깐 보여줘. 106.5엔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엔화에 대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강세 네.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6.5엔. 네. 지금 뭐 그 앞전에서 보여줬던 이틀간에 대한 변동성에 네. 비해서는 오늘은 조금 소폭 진정된 흐름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뭐 이렇게 돌아서지 못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네. 이제 18개월 만에 그 엔달러 환율로 본 최저. 그러니까 엔화 그만큼 강세가 가진 거가 되겠죠. 지금 그리고, 보면은 이제 네. 월봉으로 쭉 보게 되면 엔화에 대한 수준이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쭉 그 아베노믹스 이후 올라왔다가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우려감에 잡아주세요.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네. 월봉에 대한 흐름인데 아베노믹스에 대한 얘기 이후 이슈 이후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양적 완화에 대한 쪽을 진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입 규모에 대한 쪽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이제 엔달러 환율에 대한 약세에 대한 흐름이 강세에 대한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엔화에 대한 쪽을 바로 돌릴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느냐에 대한 쪽에서는 다들 퀘스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마이너스 금리 효과를 10월 달까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엔화 또 그 강세 속도가 너무 가팔라지게 되면 그렇죠. 일본 그 중앙은행에서 다시 한번 또 네. 뭐 만약에 100엔대를 만약에 위협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그 시도에 대한 쪽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거기서 오늘 나올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지금 이슈는 미국이랑 일본의 밀월 강이 끝나간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게 지금 핵심이네, 핵심이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누님도 싫어하시나 힐러리 누님도요? 일본을? 힐러리님은 TPP 반대쪽이잖아요. 네네네. 예, 예. 아이, 저 정도는 아니죠.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 네네. 하여튼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선거를 앞두면 어떤 미국 사람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일본 놈 자꾸 우리나라 물건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네네. 우리나라 물건을 사야 되는데, 저 일본의 엔화 장난해갖고, 네. 갑자기 도에다가 10,000불하던 게 9,000불로 내려간다.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네네. 당연히 피요심이 있죠. 네.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오바마만큼의 그건 아니죠. 지금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펀더멘트랑 상관없이 네. 어떤 그런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결국은 지금 엔화에 대한 강세 쪽.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GM이라든가 자동차건 뭐가 됐건 간에 일본이랑 경쟁이 되는 건 부릉부릉 오토바이가 됐건 간에 네네. 그래서 나온 얘기죠. 네. 갑자기 제가 어디 난데없이 미국의 6,000개 주식 중에서 제가 할리 데이비슨 왜 얘기하겠어요? 누군가 저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뭐 6,000개를 검색식을 돌렸겠어요? 뭘 했겠어, 지금요? 예? 저는 검색식이란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 만들어준 게 우리 이성 교수가 6년 전인가 7년 전 만들어준 거. 네. 그게 유일하잖아.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돌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청자님들 그런 큰 흐름에서 엔화 강세되는데 문제는 엔화 강세가 원화 강세는 또 같이 온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어느 게 더 강해지느냐? 압박으로 뭐야? 엔화가 더 강해지겠죠. 예, 그게 우리가 나쁜 건 아니겠죠. 하여튼 그렇지만 일본과 비교해서 나쁘지 않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되었건 악재죠 또. 원화 강세가. 이렇게 경쟁력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그럼 도대체 원화 강세돼서 좋아지는 종목 또 뭐 있을까 없을까?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외화 부채를 많이 받은 기업들은 뭐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 한번 상상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좀 큰 틀에서 지금 변동성이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슈 돌릴 건데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에드리안 챙, 이치스킨. 에드리안 챙이 이제 그 아시아 그 뭐 젊은 가부 2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에드리안 챙이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 씨죠, 정. 아드리안 정. 이분이 이제 그 이치스킨의 이제 전략적 투자. 아드리안 정이 부회장이 전략적 투자를 이치스킨에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이 기초 화장이 잘 되냐? 이치스킨은 아시아 여성들의 피부 타입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 그래서 달팽이 크림을 히트시킬 수 있었다. 이치스킨의 뛰어난 기술력을 중국으로 가져오면 엄청난 포텐셜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 한국 여성들이 워낙 피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비비크림과 같은 신제품이 한국에서 출시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치스킨이 5월부터 중국 내 O2O 매장을 오픈할 계획인데 그 온라인몰 호코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이제 챙 부회장은 600만 명에 달하는 뉴 월드그룹의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지금 VIP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 백화점 그룹의 그 VIP니까 그만큼 그 소비 여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600만 명이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43개 전역의 뉴월드 그룹 백화점 중국, 그다음에 2,300개의 주얼리숍에도 이츠스킨 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츠스킨은 180억에 대한 투자를 받으면서 새로운 중국에 대한 진출 통로에 대한 쪽을 열었다. 이런 거에 대한 쪽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좀 100%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0%네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츠스킨의 그 주주가 누구냐면 한볼이거든요. 네. 한볼 화장품이 작년에 또 네오팜을 인수를 했어요. 네. 작년 12월에 이제 네오팜을 인수하면서 네오팜이 제품 아토팜이라는 이 보습제를 만드는데 제품은 나름 좋은데 이게 잘 팔리지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츠스킨 유통망에다가 이제 집어넣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1분기 실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오팜, 이츠스킨 이런 쪽, 그러니까 지금 이츠스킨은 달팽이 크림 또 그 이츠스킨의 지금 보게 되면 그거를 갖다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는 네오팜 이런 네. 쪽들을 화장품주에서 네.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뉴월드 그룹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주얼리숍을 보유한 글로벌 체인 저우다프의 산하 기업으로 뉴월드 네. 그룹과 CTF 저우다프, 네. 홍콩 4대 재계 명문가 중에 하나. 챙 부회장은 창립자의 손자라고 합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이츠스킨 그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봐줄까요? 네. 전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네. 이거 한번 볼까요? 매일경제 나온 기사인데요. 네. VR 있잖아요, VR. 네. 파괴력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능가할 거란 얘기 네. 하는데요. 이게 이제 관련된 행사가 있었잖아요, 이번에요. 네네. 근데 보시면 이게 제가 왜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으냐면,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머리도 아프고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요즘 보면 갤럭시 S7 하는데 행사장마다 다 있죠. 네네. 얘기했던 거 흔들거리는 의자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청룡 열차 같은 거 타보게 하잖아요. 애기 뭐 약간 어지러운 거 다 느낄 거라는 느끼잖아요. 얼얼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단기적인 얘기고 장기적으로 이제 좋아진다고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번에 언제요? 금요일 날 페이스북 얘기할 때도 보면 1조 달러 얘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아주 꿈 같은 얘기죠. 3,600억 달러고요. 지금 3,300 몇십억 달러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 130달러 정도 하는데 지금 최고로 목표하는 애들이 180억 달러 얘기하거든요. 180불 한 주에 가격이 최고로 주는 애들이 그래봤자 5천억 달러예요. 이제 1억 달러 되면 뭐가 있냐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날 바빠갖고 다 얘기를 못 하는데 하나가 이제 여기서 더 많이 놀게 한다. 네이버에서 계속 놀게 하듯이 페이스북이 뉴스도 여기서 보게 한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바로 수익 사업을 바로 연결해서 나눠 먹기 들어간다. 예? 그런 얘기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메신저랑 인스타그램을 통한 광고가 또 많이 드러날 거다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VR이에요. VR. 왜 오큘러스 리너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장이 엄청 커질 거란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찾다 못 찾았는데 자기 혹시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하나 링크 잡아서 놨던데 없어졌는데 며칠 전에 갖고 다 삭제해버렸는데 지금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네.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구글에서 직접 만든 거 있죠. 요즘 VR 전용 무비 같은 게 많이 있는 거 아세요? 네네. 보신 적 있죠? 그게 네. 보면 짧은 거 2, 3분짜리 있잖아요. 네네. 뭐 액션 무비 넣는 막 그래요. 네, 근데 나오는데, 이제 시범 서비스 하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영화를 하나 제가 봤어요. 한 3분짜리. 왔는데, 그 중에서 일반 폭력물도 있고, 그거 있잖아요. FX라 그래? 뭐라 그러니, 이거? 네. 로봇 나오고 막 외기 나온 거 있잖아. 네네. SF 영화. SF. SF도 한 3분짜리 만든 게 찾아보면 이따 보여요. 혹시 본 적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 하면 예전에 보면 이제 VR기에 큰 게 아니라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 15불짜리 구글. 네네. VR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말이 15불짜리지 15불짜리도 있고 약간 더 30불짜리도 있고 35불짜리도 있고 많이 써. 네네. 딱 그거 보니까 나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도 주문하려고 그러거든요. 20불짜리 이런 거. 근데 보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면요. 스마트폰 딱 끼고 보는 거잖아요. 거기요. 네네. 그렇게 이렇게 보고 이제 그걸로 보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만큼 많이 활성화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 친구 김정은 과장이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재밌어요. 아프리카 TV가 어찌됐건 VR을 어렵게 생각할 게 없잖아요. 수많은 초점을 내가 원하는 시각에서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맞죠? 내가 원하는 시각. 그죠? 내가 배우가 상대방을 예를 들어 총싸움을 하고 있으면 걔랑 보는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얘가 극장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상대방에서 총을 맞아주는 사람에서 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큘러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요. 페이스북의 가치를 얘기한 사람 중에서. 네네.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오늘도 여기 나왔지만, 여기 그 매기경제 나온 건데요. VR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폄하할 수도 있지만, 이 VR이 가져올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많이 바뀔 수 있다. 전 느낌이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배우를 좋아하는데 텔레비에서 뭐 태양의 후예가 있다 이거야. 태양의 후예 있는데 송중기의 눈을 계속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 어썸 보면 나는 송중기를 계속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 그거보다도 송혜교 시점에서 송중기를 보고 싶어. 내 말이 그 말이지. 네. 내가 말이지. 어떤 사람은 송혜교를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송혜교의 눈으로 송중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영화나 이런 TV나 이런 거가 무궁무진하게 바뀔 수 하는 거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일했어. 그 부분에서 그래서 김성 과장이 욕하는 것도 다 보여준다는 거잖아. 덕아웃에서. 네. 덕아웃에서 테레비 있다고 해서 아마 그렇다고 해서 오늘 잘 나가서 잘 치셨어요. 스윙 잘하고 오셨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야. 덕아웃에서 보거나 아니면 이제 VIP 좌석에서 그 시점에서 쭉 보는 거지. 그런 네. 얘기잖아. 네. 내가 그래서 그게 말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네. 그런 데다 요즘 VR을 얘기 많이 해갖고 여러분들께서 뭐 내가 관련주는 내가 하나도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주 밀어요. 그거요. 재밌는 얘기가 하나 또 있는데요. VR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삼성에서 독립형 VR HMD를 개발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VR 여기다 이제 스마트폰을 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큘러스 같은 거잖아. 그게 없는 네. 그렇죠. 아예 이제 VR을 만들겠다.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VR HMD를 개발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VR 장치를 만들고 있고 이 기기는 삼성 스마트폰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있습니다. 지금 오큘러스가 지금 오큘러스 VR이 399불 그거 하잖아.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 독립형 VR에 대한 쪽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속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VR 그거에 대한 속도 문제에 대한 쪽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라이파이 모듈이 왜 필요한가? 그 라이파이. 예, 그게 이제 여기에 있다. 유양모라 그랬잖아.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유양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양 DNU죠. 그래서 100% 그렇게 아니야? 100% 아니 여기서 100%인가? 100% 아니야. 모르겠어요. 100% 아닌가요? 네, 100% 아니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VR 관련된 그 뉴스에 대한 쪽은 계속해서 추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에 대한 쪽을 한번 볼 텐데요. 네. 정부에서 결국에는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거요? 한국은행에서 그 국회 동의를 받아와라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구조조정에서 이제 상금채하고 이제 수은채를 인수하는 경우인데 돈을 찍어서 이거 채권을 사는 거죠. 근데 수출입은행에 대한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발권형 동원 논란에 대한 쪽이 있잖아요. 상금채는 이게 충분히 소화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수은채가 팔릴까에 대한 부분의 퀘스천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금채는 자기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뜩이나 지금 자본에 대한 부족 때문에 그 채권을 발행해서 늘려고 그런 건데 네네.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부채로 증가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자기 자본 비율을 갖다가 이제 높이려고 하는 건데 갖다가 부채가 증가를 하니까 이 부분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직접 증자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국채은행에다 자본금에 대한 직접 출자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수출입은행은 그동안에 이제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산업은행에 대한 쪽은 이 한은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첫 번째 안은 일단은 부채로 잡히니까 패스. 두 번째 안은 했더니 그럼 국회 동의 받아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패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잡은 게 뭐냐면 코코번드를 발행을 하겠다. 왜냐하면 수출입은행에 대한 증자는 지금도 되는 거니까 그건 내비두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산업은행에 대한 조건부 자본증권에서 코코번드 후순위채에 대한 쪽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건데 코코번드는 자본으로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 아프네. 채권인데 잠시 후에 이제 코코본드 말씀을 드릴 텐데 자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에서 매입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코코본드에 대한 발행을 통해서 산업은행 같은 경우 수출입은행은 직접 코코본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코코본드를 또 그 산업은행은 코코본드 발행을 통해서 인수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쪽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코코본드가 뭐냐? 코코본드라는 게 지난번에 그 유럽의 코코본드 얘기 나오면서 한번 시장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올해 1월 달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전환이나 상각 사유 조건을 이제 민저에서 발행을 하는데, 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 일정 수준으로 이하로 떨어져서 경영 개선 명령을 받거나 부실 금융기관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알아듣는 말이야, 저게. 한국말이야, 저게.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 자기 자본 비율이 낮아졌어. 그럼 코코본드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채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받는 채권이었는데 그게 주식으로 확 전환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식으로.
그래서 주식 받기 싫으면 어떻게? 주식 받기 싫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높은 금리를 주는 거죠. 그런가? 네네. 그래갖고 엿먹어라 주식으로 준다는 거 아니야? 유럽 은행들 주가가 폭락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네, 코커본드가 전환돼서 나올까봐 그것 때문에 막 공매도 때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 잠깐. 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난 반댈세. 뭐 어쨌든 간에 짜증나네 듣기만 해도 저거.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 코커본드가 회계상으로 자본으로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러네.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부채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갚아야 되는 네. 돈이니까 이거는 야 우리가 나빠지면 얘는 그 투자한 사람이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이 손실을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채권보다는 금리가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커본드에 대한 쪽을 국내 최초는 JB금융지주가 발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코커본드 발행을 통해서 산업은행에 대한 지원에 대한 쪽을 할 가능성이 있다. 1조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게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반대긴 하지만 난 그냥 뭐 잘 모르겠는데 네. 마지막에 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네. 코커본드의 마지막 네. 채권 나는 이자만 달라 그러는데 갑자기 이자는 안 주고 갑자기 그냥 주식으로 또 안고 너 이제부터 주주야 박수 주고 우리 주주야 같이 살아보자 이러면 전 싫거든요. 머리 아프지. 머리 아파. 네. 이걸 떠나 이건 농담이고요. 나라님들이 한다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네. 다만 저 모든 것들이 모르겠어요. 전 잘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네. 결국 한국은행법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 맞죠? 네. 한국은행법이 바뀌어야 아니 되는. 코커본드는 한국은행법을 바꾸지 않아도 현행법에서 가능한데 그래요? 결국에는 이번에 또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교체가 됐잖아요. 금통위원들이. 네. 금통위원 교체가 됐기 때문에 네.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은 시나리오 중에 아니 하나인 것 금통위원은 금통위원들은 통화나 관리하는 거지 저거를 갑자기 저런 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모르죠. 뭐 할 수 있다면 하라 그러지 뭐. 네네. 근데 난 반댈세. 웬일로 반대를 하시고. 아니 나는 수출은행을 살릴 마음도 없고 네네. 수출은행이 나라 거 나한테 아닙니까? 이자를 준 것도 없고 나라 거잖아 나라 거. 산업은행에 통장 있으시잖아요. 있네. 산업은행에 그 인터넷 그 KB 다이렉트 그 뭐죠? 산업은행 다이렉트 통장 하나 있었잖아요. 월급 인터넷. 통장 긁을 건데. 예, 산업은행으로. 큰일 났네. 네. 아니 난 반대야. 왜냐면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뭐 나라에서 좋아지면 좋아진다 그러지만 하여튼 여기서 냉정하게 뭐 설문조사 나올 거예요. 내가 왜 그 이상한 회사에 그동안 그 회사들이 열심히 직원들이 열심히 했지만 수십억씩 또 월급도 받아갔잖아 그 경영진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도덕적 이제 모럴 해저드 제가 우리가 이제 98년도 겪었던 IMF 때 은행한테 갔다가 돈 다 퍼줬는데 과연 이제 은행들은 뭐 했느냐. 그동안에 열심히 그 구조조정 때 지원했던 기업들은 과연 그 제대로 회수가 됐느냐. 그 기업들이 정말 이제 대주주들이 정당한 행동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면 반대 의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80년대 그 전단 들어서 그 하후에 그때 대우조선이 왜 대우조선이었냐면요. 그때 무슨 또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그 나라에서 쭉쭉쭉 해갖고 대우한테 준 거거든요. 그 당시 회사가 또 이름이 있어요. 한국중공인가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 해갖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했죠. 막 해갖고 지금 해갖고 왜 내 돈이 왜 세금 들어가. 산업은행은 난 주주는 아니지만 난 은행 통장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나는 은행에서 통장해갖고 이제 말은 안 되지만 통장에서 이자나 1, 2% 달라 그러고 있는데 열심히 월급 받아갖고 이제 너 월급 이거 안 잤는데 너 우리 주주 할래 이런 거잖아. 그쵸. 갑자기. 난 싫어. 당신 돈을 차압하면서 우리 주주가 되시죠. 몰라. 나 몰라. 그런 얘기도 하기도 싫어. 하기도 싫어. 듣기도 싫어. 네. 이왕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뭐 요기나 해보자. 보고서를 볼까요? 아니면 뉴스 하나 더 볼게요. 뉴스 하나 더 본데요. 요것도 연합뉴스 기자인데요. 연합뉴스 보시면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런 건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구조조정 대기업 늘어날 것 같다고 연합뉴스 기자가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대상선적 임박돼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트랙 1, 2, 3, 트랙 1, 2, 3에서 트랙 3는 어떻게 되고 뭐 트랙 1은 요번에 경기 민감업종 조선해운이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등등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요거는 연합뉴스나 이런 데 들어가셔갖고요. 올해 구조조정 대기업 늘어날 수 있다. 대상전박 뭐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시장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립적으로. 그리고 아주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좋게 얘기하는 있는데 그 뭐 많은 분들의 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구조조정은 시작됐다. 구조조정은 시작됐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구조조정은 지나고 나면 호재죠. 지나고 나면 이게 다 성공해서 지나고 나면 호재예요, 호재.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호재예요. 그 예를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예전에 현대전자랑 LG가요, LG 반도체 이름도 뭐 까먹었는데 LG랑 해갖고 서로 뭐 뺏어 가겠다 하다 결국은 현대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또 현대사 하다 잘 안 돼갖고 결국 목숨까지 버리고 하다가 또 하다가 SK하이닉스 넘어갔고 수년이 지나서 SK가 작년에 사상체고 갔었잖아요. 그잖아요. 네. 기아자동차가 어땠어요? 기아자동차 봉고 합시다 국민기아 난리 쳤던 게 96년 7년은 IMF까지 계속 기아자동차 살려야 된다고 난리 쳤었어요. 온 국민 뭐 네. 언론은 나서고 재벌도 나서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현대로 넘어갔고 엄청 잘 나갔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얼마나 수많은 아픔을 줬다 이거죠, 제 말은.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기회라는 저는 생각 갖고 있어요. 지나고 나면 2,000포인트, 코스닥 몇 포인트야? 690포인트 엄청 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나고 나면 한 3년 후, 1년 후가 될지 3년 후, 5년 되면 이게 왜 그때 안 샀을까? 왜 그렇게 싸고 구조조정 어려운 약재가 날 때 왜 안 샀을까 하고 지나고 나면 이게 2배, 3배 됐는데 후회는 할 수 있죠. 저는 분명히 후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인 터모일이요. 한복판에 들어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을 중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가 예전에 유일한 대안이었는데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가 또 가자 외국으로 할 거 있잖아. 가자 외국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금융회사 중에 한 명. 제일 금융회사 한 명의 대표 중에 하나가 자기 월급의 70% 외국에 산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네.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저보다 15배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진짜로. 만나본 적도 있어. 내가 악수도 한 2번 했거든. 엄청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 왜 하겠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지나거나 엄청 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특히 저는 하여튼 그러고 싶어요. 구조조정의 그 얘기 나오는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너무 뉴스에 민감할 때가 아니에요. 뉴스에 민감할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뭐 오히려 전 내수 관련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죠. 저는 생각은요. 내수 관련. 왜냐하면 하나 말씀드릴까요? 딱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환율 그 보고서가 있잖아요. 한국 관련 딱 2마디 한 거 아세요? 2마디? 무슨 얘기했습니까? 2마디. 진짜 2마디. 아니, 핵심은 2문장이에요. 제가 나중에 적어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요. 대한민국 있잖아요. 그냥 무리해서 환율 조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환율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걸린 게 우리나라는 위쪽도 막은 적이 있고 아래쪽도 한 200 몇십 달러 썼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은데 대만은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막으려고 계속 돈을 썼거든. 그래서 고분에 걸린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딱 자세히 찾아보면 결론이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너희가 수출 지향 경제를 했잖아요. 그동안 그런 시대에 너희 끝났다. 너희가 원화의 약세를 의존해서 사는 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경제는 내수를 원화에 오히려 강세를 가갖고 그래서 내수를 살리는 것이 너희 경제가 살 길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많죠. 특히 저나 이성같이 예전부터 우리나라 경제를 수출 지향 경제를 생각한 사람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약간 좀 지나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여당이건 야당이건 한국은행이건 대한민국 정부건 다 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는 좀 내수를 살려야 돼요. 네. 그 수출 지향적으로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뭔가 내수를 하게끔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비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번에 휴일을 쓰는 거. 네. 뭐 너무 비판하는 것 같지만 그 방법이 너무 치졸해서 그렇죠. 솔직히. 그 방향 맞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본다 그러면 결국 배당은 늘 수밖에 없고 내수 관련주. 그래서 화장품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음식료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 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 하는 거 그 뭐였죠? 기저귀 회사가 뭐 있다 그랬는데 예. 일본에는요 기저귀가 어른들 성인용 기저귀 디펜더가 애들 기저귀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저귀가 됐거나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내수 관련주에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전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